재밌네요, 종로. 네, 재밌네요. 와, 그니까요. 예. 저 안에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내오라 그냥. 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애들 데이트 코스도 좋겠다. 그래서 여기 와인이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서 데이트하면 더 재밌어요. 에이. 둘이 좋은데 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게 알게 되면 얘기를 해주면서 그럼 난 좀 이렇게 돼가지고. 교양 그런 거 이제 그래서 나이 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해설 듣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르쳐 주는데 오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걸 설명해 주면 여기 앞에 동상은 어느 분이신가요? 저 이상재입니다. 어느 분이시죠? 간단하게 소개 좀 개화기에서 부탁드릴게요. 네. 개화기. 개화기에서 이제 그 다음까지 이제 사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실제로는 이분이 저도 그냥 이상재 그러면 언론 활동했던 언론 활동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한국에 건너와서 일부 사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제일 이분이 특징적인 건 풍자랄지 유머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것도 잘하고. 그래서 한국의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억눌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해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저도 그냥 지나치면 독립운동 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분이 왜 여기 동상에 있나? 이상재 선생, 월남. 월남 이상재 선생. 그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대에 좀 인물이고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죠. 와서도 이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어느 사이에 사장이 돼 있고 조선일보 아니면 동아일보 뭐 기자하거나 그래가지고 어느 때든 취업해서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이 쫓겨가지고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그렇게 있다가 또다시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 가서 또다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을 때 머리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이거를 어떻게 불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걔 취조하는 애는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은 가능하면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둘이 머리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 때문에 심하게 이제 대립하는데 심리전에서 그래서 전술과 전략을 세웠는데 조선인 중에는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지혜를 이겨내고 그렇게 자기 진술을 절대로 안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은 좀 힘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붙는데 사회주의 했던 애들은 절대 입 열지 않아요. 입 딱 닫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일본 놈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어떤 경우는 조선인이지만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취조하다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니까. 네,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앞에서 이상재 선생의 생애 같은 모습에 대해서 코시남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되나? 네.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종로 3가. 종로 3가. 예. 불행한 세대를 사는 분들이죠, 저분들이. 뜻과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장악하고 있어서 한국인들은 되게 법이랄지 정치 이런 데는 진출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론이나 아니면 소설 쓰고 뭐 이러는데 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들이 문화 능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 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총 지식인들이 소설이나 그 문화 이러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가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의 국문학 출신들의 소설가들 중에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옛날처럼 총 지혜가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직결되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뭐 의사도 하고 뭐 변호사도 가고 판사도 가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다 언론이나 문학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성과 그런 한국의 전통 이러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었죠. 그게 요즘의 문화의 힘이어서 파묘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그 영화의 상상력과 이러는 것들이 뛰어나게 됐죠. 저 그래서 일제시대 때 네네. 일본 놈들이 총칼을 들고 우리를 지배했지만 문화에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버텨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된 후 국가를 이렇게 민주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그 당시에 이제 배양을 했다. 그러니까 일제한테 그렇게 당해가지고 식민지로 지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문화의 총력을 기울여서 또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우리 문화 능력을 이렇게 쌓는데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해석해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더라고요. 근데 저 생각은 그래요. 결국은 뭐 정치력, 뭐 군사력, 외교력으로 모든 걸 다 지배했지만은 결국은 한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까지는 지배할 수 없었다. 그러한 문화적인 힘이 우리의 민족 얼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독립으로 이어지는. 물론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뭐 태평양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뤄낸 것이지만은. 네. 이건 이제 해자인데 해자.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옛날에는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갖춰져서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여러 현대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로 해자예요. 해자. 예. 여기에 이제 임금만 지나가는 이게 어도에서 이게 임금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신도, 이게 어도 그래가지고 임금은 이 여기를 지나가죠. 임금 어자를 쓰는 거네. 임금 여기만 임금이 지나가는 길 신도 이거 이제 신은 여기 신안의 여기를 밟을 수 없어요. 제사 지내러 갈 때 이 길로 가. 밟지 마세요. 거기는 임금님만 가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도야 이게.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아이고 어도 막 걸으시네. 자신 없어서 못 걷겠다. 신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앞에 또 해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해시계 여기 나가지고 이제 시간 예 그거를 했는데 이게 안구 일부 예, 여기 저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안 보이지? 여기 방문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관료들은 다 그걸 이렇게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몇 시다 이런 걸 결국은 알아 시간을 통제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밤에는 그 시간을 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물시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봄하고 여름엔 괜찮았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얼어갖고 또 그것이 문제를 또 일으켜요. 여긴 함압이에요.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돼. 여기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라서 말을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크게 문책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함압이에요. 하마. 하마가 죽어서 비를 같은 건 아니고 말에서 내린다. 내린다. 내려라. 네, 하마. 말에서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다.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표시를 보면 가다가도 고위직을 막론하고 임금을 제외하고 모두 다 내려야 돼. 네, 내려야 돼. 임금은 말에서 안 내려도 되는 안 내려도 거죠? 돼요. 임금만 그러니까. 임금은 말에서 안 내려도 되고 저 가운데 길로 걸어도 되고. 네, 걸어가고. 그걸로 걸지도 않아요. 가마가 저기로 지나가지. 아, 가마가. 다 받들고. 저기까지 쭉 해서 저 안에도 그렇게 또 구성되어 있어요. 임금이 가는 길, 신하가 가는 길. 이상으로 오늘 종묘 또 창경원까지 해가지고 서술락길, 동술락길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 종로가 우리의 고유의 그런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거는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걸으면 간단한 길인데 의미를 생각하며 걷게 되면 상당히 넓은 시각으로 이제 알게 돼서 우리한테 많은 걸 사유하게 하는 그런 거고 권력과 시간을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한 번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